안녕하셨습니까? 서울양병원의 원장 정승규입니다. 저는 외과에서 복강경 수술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전공은 대장암 관련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 탈창 수술과 담낭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낭 결석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담낭 결석은 최근에 건강검진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면서 건강검진 시 시행되는 초음파 검사상 어, 모르고 있었던 담낭 결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석인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담낭은 우측 상복부 간의 좌우 옆 사이에 위치한 세양배 모양의 담즙을 저장하고 있는 주머니입니다. 좌우역 간내 당간이 유압되어서 12지장의 팽대부로 유입되는 홍수당간의 중간 부위에 열매처럼 연결된 구조물인데 30 내지 50cc의 담즙을 저장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10 곱하기 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생산되는 담즙은 하루에 한 500 내지 1200cc 정도가 분비가 되고 있고, 참고로 담도는 12장 팽대부로 유입되기 전에 췌장관과 같이 유압되어 공통관으로 팽대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담낭의 역할은 간에서 형성된 담즙을 농축 저장하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담낭은 담즙을 생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담즙은 간에서 생산이 되고 담낭은 그 담즙을 저장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담즙은 지방을 유화시켜 췌장에서 분비되는 지방 분해 효소가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관련이 되며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담낭 결석이란 담낭 내에 발생한 담즙의 단단한 결정체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콜레스테롤 결석, 색소 결석, 그리고 혼합형 결석으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 담낭 결석의 거의 대부분은 콜레스테롤 결석입니다. 담낭 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콜레스테롤 담석 같은 경우에 담석의 구성 성분인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담즙산의 적정한 비율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어느 한 성분이 과포화되거나 결정체가 생기면서 담낭 결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낭의 운동성 저하도 담낭 결석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색소 담석의 경우에는 세균 감염이 있거나 간경변, 빌리루빈 생성이 많은 유전성 질환의 혈액 질환에서 주로 발생되는 결석입니다. 크기는 모래알 크기에서부터 골프공 크기까지 아주 다양한 크기로 존재할 수 있고 진흙 같은 슬러지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수는 한 개에서 수십 개 내지 수백 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 결석이 잘 생기는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잘 생기며 40대 이상, 그리고 비만하고 운동이 부족한 자식생활자에서 담낭 결석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거나 고지방 식이, 고콜레스테롤 식이, 섬유질 섭취가 적은 경우에 담낭 결석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거르거나 단식을 하는 경우에도 담낭 결석 발생률이 높고 당뇨병이 있거나 빌리본 생성이 많은
시클셀 아네미아와 같은 그런 혈액 질환에서 담낭결석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간 질환인 경우에도 담낭결석 발생이 높아질 수 있고,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피임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도 담낭결석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담낭결석 관련해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원칙적으로 담낭결석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렇지만 담낭결석에서 증상이 발현되면 주로 갑작스러운 우상복부 혹은 상복부 동통을 증상을 주로 나타냅니다. 양측 어깨 사이의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우측 어깨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담낭결석이 담도로 감입되어 담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도염이나 췌장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등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메스껍거나 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낭염이 급성 담낭염 같이 심한 담낭염인 경우에 발열이나 오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통증은 수분 혹은 수시간 지속될 수도 있으며, 통증은 주로 식후에 발생을 합니다. 담낭결석의 진단은 증상의 과거 병력 및 증상과 현재 증상의 근거로 담낭결석을 추정을 하게 되고, 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담낭염이 있는 경우에는 상복부 혹은 상복부 압통을 호소를 하고, 급성 담낭염인 경우에 심호흡 시 가슴 밑을 누르고 있는 동안 숨을 크게 들이쉴 경우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머피 사인을 볼 수 있는데, 이 머피 사인은 급성 담낭염의 전형적 소견입니다. 담낭결석은 원칙적으로 황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담낭결석이 담낭관에 감입되어서 담도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담즙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때 황달이 나타날 수 있고, 담낭결석이 담도로 넘어가서 담도를 막았을 경우에도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결석에서 황달이 나타난 경우에는 저희가 담도결석으로 2차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저희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에서 담낭염에 관련된 소견을 볼 수 있으며, 1차적으로 담낭결석의 진단은 임상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가장 1차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필요하면 복부 CT, MRCP, 그리고 역행성 담도 조영술 등을 이용해서 담낭결석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기학 검사도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낭결석을 진료 시 주치와 상담하기 전에 환자 입장에서 반드시 제시해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담낭 관련해서 정상의 본인의 과거에 정확한 증상에 대한 정보가 담낭결석에 대한 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담낭결석에 관해서 주치의 상담하기 전에 반드시 오늘 여기서 제시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상담을 하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언제부터 관련 증상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관련 증상의 식사와 관련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통증 발생 시 발열이나 오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통증 발생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통증이 심한 정도, 그리고 발생한 통증의 지속 시간, 과거 같은 통증으로 응급실이나 병원을 방문한 병력이 있는지 정보를 알려주면 주치의가 판단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담낭결석의 치료는 원칙적으로 무증상의 담낭결석은 원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낭결석에 대한 치료 여부는 유관 증상과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담낭결석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지만 약물 치료를 대신할 수도 있는데 어, 경구용 담석용해제가 담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담석용 용해제가 모든 담석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10ml 이하의 방사성 투과성 콜레스테롤 결석인 경우에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담낭 기능이 정상적인 경우에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경구용 담석 용해제는 그 단점이 있는데 복용을 시작하면 수개월에서 수년간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담낭결석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담낭결석도 많습니다. 담낭결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은 담낭결석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담낭을 완전히 절제합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지만 과거에는 개복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자체 부담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채소 침습 수술로 담낭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채소 침습 수술도 흔히 많이 알려진 복강형 담낭 절제술을 시행을 할 수 있고 복강형 담낭 절제술도 포트 삽입하는 포트의 수에 따라서 4공식, 3공식, 단일공, 축소형 포트식 등 다양하게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 로봇 수술로도 담낭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습증 예방의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단식은 담습 발생의 위험 인자입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지방식이나 고콜레스테롤식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섬유질 섭취를 권고를 하고 있고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소는 피해야 하고 비만은 담습증 발생의 위험 요소이므로 적절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등의 피임약의 지속적 복용은 주의를 요합니다. 담낭 절제 수술의 대상이 되는 담낭결석은 원칙적으로 유정상 담낭결석입니다. 그러니까 담낭결석과 관련된 증상이 있어야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것이 만성 담낭염, 급성 담낭염은 당연히 수술을 진행해야 되고요. 현재는 증상이 없더라도 과거 담낭결석 관련 증상이 반복되었던 경우에 또 수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담낭결석에 의해서 2차적으로 담도염이나 췌장염이 유발된 경우에도 담낭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유정상 담낭결석뿐만 아니라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낭결석에서 10mm 이상의 담낭 용종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 수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석회화된 담낭, 그리고 담낭 수종은 담낭이 이미 기능을 하지 않고 담낭 내에 담즙이 있는 게 아니라 수분만 들어있는 질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기능, 기능을 하지 않는 담낭인 경우에도 수술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담낭 내에 증상이 없이 3cm 이상의 결석이 있는 경우에 그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나중에 담낭암의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낭 결석에 의한 2차성 담도 결석이 발생한 경우에도 담낭은 증상이 없더라도 담낭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 용혈성 빈혈이 있는 경우에 예방적으로 담낭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담낭 결석이 없는 급성 담낭염의 경우에는 천공의 위험성이 높아서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관련해서 합병증 및 후유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상황에 따라서 수술 합병증이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담도나 혹은 시비증 손상입니다. 염증의 심한 정도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담도에 손상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간동맥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남은 담낭관 내에서 담낭염이 나중에 추후에 2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출혈 때문에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담낭관에 남은 결석에 의해서 황달 등 증상을 나타내는 미리치 증후군 때문에 다시 재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 중에 담낭결석이 담도로 이동을 해서 나중에 담도 위험을 유발하면 추후에 역행성 담도 내시경 등 추가적인 경제적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 장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담낭 수술의 입원 기간 및 회복 과정을 보면 보통의 경우 수술 당일 입원해서 수술 이틀째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화농성 담낭염이나 담낭천공에 의한 복막염인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복강경 수술 후 어떤 퇴원하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담낭을 절제를 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 건가 많이 궁금해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술 후 2, 3주간 일시적으로 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다량의 고지방 섭취 식사를 하는 경우에 한두 시간 내에 설사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일상적인 그 지방 흡수량을 초과한 과다한 지방을 섭취를 했을 경우에 흡수하지 못한 지방이 장으로 배설됐을 경우에 설사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이런 설사는 굳이 따로 약을 복용을 하거나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한두 차례 설사를 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담낭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담낭결석증으로 수술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50세 남성의 환자인데 10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속된 간헐적 우상복부 통증이 있어오다가 저희 병원에 오기 한 달 전에 동일증상이 발생해서 와서 검사를 하고 담낭결석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혈액검사에서는 특별히 이상 소견이 없었고, 과거에 하행 결장암으로 복강형 가결장 반절제술을 받았던 병력이 있었습니다. CT와 초음파 검사상에서 담낭 내에 다수의 담낭 결석이 발견되었고, 초음파상 특히 담낭 내에 감입된 담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1일 날 복강형 담낭 절제술을 진행을 하였고, 수술 소견상 심하게 담낭이 비우가 되어 있었으며 담낭 점막 변성도 심하였습니다. 담낭 내에는 1.5cm, 2cm 크기의 다발성 색소성 검정색의 피그멘트 스톤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는 담낭관이 매우 짧고 담도가 비정상적으로 좀 가늘어서 이런 경우 수술 중 담도의 손상을 줄 위험성이 높은 그런 형태의 해박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술 중 특별한 이벤트 없이 수술은 잘 진행되었고, 수술 후 2일째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째 더 이상의 과거의 복통은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58세 남성의 환자로 주 증상은 소화불량으로 왔습니다. 과거에 담낭 결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관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을 이렇게 때문에 힘들어했었고 건강검진상 시행한 복부 초음파상 무기능에 오그라든 담낭과 담낭 결석을 확인했습니다. 의학적 검사나 혈액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었고 복부 초음파에서 단지 까불어든 담낭에게 감염된 담낭 결석만 확인되었습니다. 임상적으로 만성 담낭염에 의한 무기능성 담낭으로 진단을 하고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수술은 2024년 12월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을 했고 수술 소견은 만성 담낭염에 의한 비우된 담낭 내에 단단히 담낭벽하고 일체가 된 담낭 결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낭벽에 거의 이렇게 파묻혀서 결석을 분리하기도 힘들었을 정도로 일체화되어 있었습니다. 크기는 담낭은 한 6cm 정도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고 창백하고 연성된 담낭 점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낭 내 1.8cm 크기의 다발성 블랙 피그멘트 스톤으로 꽉 차 있었고 수술 시간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수술 2일째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고 퇴원 후 일주일째 혈액검사 임상적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치료 종료했습니다. 마지막 환자는 45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수 증상은 3일 전부터 급성 상복부 동통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5년 전부터 비슷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있어서 수차례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그때마다 위경련으로만 진단을 받고 그냥 지내다가 최근 3일 전에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서 저희 병원으로 와서 CT 검사 결과 담낭 결석과 담도 결석을 동반한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되어 제이카로 전과되었습니다. 이게 진료 시 환자는 심하게 통증을 호소를 하고 있었고 복부는 아주 통증 때문에 강직이 되어 있었으며 전형적인 머피 사인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가 많이 증가되어 있었고 그렇지만 담도 결석에 의한 보통의 경우 담도 결석이 있어서 담도가 이게 폐색이 되게 되면 빌리루빈이라는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정상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은 담낭염으로 진단을 하게 되었고 담도 결석에 의한 담도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복부 초음파하고 복부 CT에서도 역시 심하게 비우된 담낭과 담낭 내 결석 그리고 원위부 담도의 한 6mm, 5, 6mm 정도 되는 결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진단은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을 하고 수술을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당일날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역시 담낭은 급성 담낭염에 의해서 담낭벽이 괴사에 빠져 있었으며 담낭 점막은 심하게 괴사성 변성으로 거의 썩어 있었습니다. 담낭 내에는 3mm에서 2cm 크기의 다발성 피그멘트 스톤으로 꽉 차 있었고 담즙도 이미 코름으로 바뀌어 화농성 담즙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100분이 걸렸고 수술 후 다음 날 통증은 없어졌고 3일째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10일째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서 역행성 담도 내시경 시술로 담도 내에 있는 결석도 제거하였습니다. 퇴원 후 한 달째 임상적으로 특이사항 없어서 치료는 종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낭 수술의 실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위암으로 수술 중 담낭 결석 관련 증상이 있어서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동시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박리를 하고 있는 부위가
총수담강과 담낭을 연결하고 있는 담낭관입니다. 이 담낭관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서 한 5mm에서 한 7mm 정도의 가는 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이 담낭관이 굉장히 짧은 경우에 이렇게 담도와 이렇게 해박적 혼돈으로 인해서 담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일반적인 형태의 회복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별무리 없이 담낭관을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분리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 5mm 클립으로 충분히 담낭관을 봉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담낭관과 간 실질 사이에 담낭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동맥, 이제 이 혈관도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게 어떤 경우에는 우측 간동맥이 담낭 가까이 붙어서 주행을 하는 경우 함부로 잘못 잘랐다가 간동맥을 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동맥을 자르게 되면 후에 간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의를 해서 충분한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 후에 담낭관과 혈관을 자르게 됩니다. 담낭관과 혈관을 자르고 나면 그 다음 담낭을 간에서 분리를 하는데, 담낭은 이 간 실질의 한 반 정도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 실질에서 이렇게 정확한 박리면을 확인을 하고 담낭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염증이 심하지 않으면 수술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 수술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면 수술을 끝내게 됩니다. 담낭 수술 후에는 수시간 후에는 바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날부터 식사를 바로 진행을 하고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자 중에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방송 열심히 보겠습니다. 혹시 담석이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나요? 한두 달째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담석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는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담석뿐만이 아니라 위장관의 문제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담석증과 소화불량이 유관한 증상인지 판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 자체가 이게 담석과 초음파상 담석이 있는데 이거의 원인인지를 판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위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나 해서 다른 담석 외에 위장관 장애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담석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식후에 보통 발생을 하고 보통 그 시간에 그 수분에서 수시간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두 번에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담석증 때문이다 함부로 결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거는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해서 소화불량이 담석증과 관련이 있는지는 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담석증이 있으면 증상이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제 강의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담석증에 관련 증상은 가장 흔한 게 증상이 없는 담석증이 가장 흔합니다. 거의 한 7, 80%는 담석증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그렇지만 이제 담석증으로 해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로 전형적인 증상이 우상복부 혹은 상복부의 통통을 느낍니다. 대부분 통증이 서서히 온다기보다도 식후에 급작스럽게 오는 형태가 가장 흔하고요. 통증이 아니 어깨 사이 통증이나 아니면 우측 어깨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등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계 벚꽃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설계가 담낭염인가요? 지금 설계와 담낭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계에 염증이 온 것을 담낭염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담낭 결석의 경우 염증이 없더라도 담낭 결석만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결석이 있든 없든 담낭염이 오면 이거는 수술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성 담낭염인 경우에도 그는 수술 대상이 되고요. 특히 급성 담낭염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필버터 증후군은 정말 담낭 췌장질환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필버터 증후군에 있어서 빌루빈 수치가 몇 가지 증상 범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할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내시경에서 담즙이 역류했다고 하네요. 위내시경이 담즙이 위로 역류했다고 합니다. 사진상 노란색이고요. 요즘 녹적 커피 관장 많이 앉아있는 지금 거꾸로 매달리다가 생활 습관 원인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에서 담즙이 역류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이제 담즙이 위로 역류를 할 경우에 위가 속이 쓰리다든지 이런 그다음에 소화불량 때문에 상복부 통증 등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담즙이 위로 역류하는 경우 위 절제술 후에 이제 이런 경우가 흔한데요.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 그 위의 유문부가 담즙이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위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 유문부 자체가 이제 파괴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문화부의 형태에 따라서 위 담즙 역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류가 심한 경우에는 콜레스테라민 같은 그런 제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로마이오님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혹시 담낭을 제거해도 소화 기능은 괜찮은가요? 지방을 잘 소화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담낭을 제거해도 원칙적으로 일상적인 식생활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자면 담즙의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담즙은 간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고가 없더라도 사실은 담즙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창고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많이 저장해 놨다가 한꺼번에 많이 필요할 때 그 기능을 하는 게 창고의 물류 창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창고가 없어졌으니까 사실 이제 많은 양의
지방 섭취가 필요한 경우에 간에서 생산되는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섭취한 지방을 섭취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초과된 지방은 그냥 배설이 되죠. 이제 그 지방이 그냥 배설이 되면은 이제 설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식사 후에 한두 시간대 이렇게 한두 시간 후에 이제 설사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소화가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일반적인 지방 흡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요즘 오른쪽 옆구리 통증이 가끔 있는데 담석이나 담낭 문제일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담낭 결석에 의한 전형적인 통증은 우상복부 혹은 이제 이 상복부 우리 양쪽 이제 금상돌기 있는데 그쪽에 이제 통증을 주로 호소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측 어깨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어깨 사이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측 옆구리에 통증이 있다면은 뭐 요로 결석이나 이런 쪽을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어서 이제 그쪽 관련해서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성피로님께서 저렇게 분리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수술 부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흉터는 금방 회복되는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수술한 형태는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은 상공식으로 주로 이제 선호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배꼽 부위랑 그리고 이제 가슴 밑에 5mm 그리고 우측 상복부에 5mm 이렇게 세 개를 포트를 설치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데 배꼽 부위는 배꼽을 바로 직접적으로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배꼽 부위는 나중에 상처가 아물고 나면은 상흔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배꼽 부위 이 상흔이 1cm고 그의 상흔은 5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환자들이 그렇게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바로 퇴원해서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한 3, 4일 후부터는 샤워나 목욕도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어, 음, 이휴일? 예, 이시구나. 1개월 전 초음파 검사를 통해 담성은 13mm 이하의 담석이 2개 발견되었다고 해서 상복부 CT 검사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CT 결과는 당관하고 담낭의 담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피검사 결과 담석으로 인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3개월 있다가 피검사,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운동 중 갈비뼈를 다쳐 오른쪽 담낭 위치 갈비를 돌진 이걸로 인해 담낭에 담성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나요? 어, 1개월 전에 초음파 검사상 담석 13mm 담석을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CT 검사를 해보니까 담석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이 CT 검사에서 모든 담석이 CT에서 다 이게 해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오히려 담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초음파가 오히려 더 CT보다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초음파에서 보였던 담석이 CT에 보이지 않는 것은 CT 그 방사선상 투과되지 않는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T 검사에서 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돌이 없다고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초음파를 하면 돌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담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이 없다면은 굳이 담석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 뭐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죠.
1일 우일신님께서 식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담석정 수술 후에 식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분께서 수술을 하셨네요. 어, 특별히 담낭을 절제 후에 특별히 식사를 이렇게 뭐 피하거나 뭐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담낭이 없다면 지방 흡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식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특히 이렇게 고지방 섭취를 할 수도 있죠. 뭐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지방이 많은 민물장 요리를 먹는 경우에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드시고 예, 이게 식사 후에 한두 시간 후에 설사가 나타나면 그냥 이렇게 과도한 지방이 그냥 배설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굳이 뭐 따로 뭐 투약을 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수술했다고 해서 특별히 식생활에 이렇게 뭐 주의를 요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역시 비슷한 질문이네요. 담석증이 있을 때 피해야 할 음식과 먹어주면 도움이 되는 음식이 무엇이 있나요? 역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담석증의 이제 유발 요인 중에 이제 고지방 음식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음식, 수분 섭취가 적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거르거나 단식을 하는 행위 등이 이제 담석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식사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요. 적당히 운동하고 수분 섭취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면 담석적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위에 덩어리 같은 것이 뭔가 뭉쳤다 풀렸다 하는데 복부 CT 검사하면 따로 위 내시경을 안 해도 될까요? 내시경하기 너무 무서워요. 이제 아마 식사 후에 뭔가 이제 상복부에 더부룩한 느낌을 계속 느끼나 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먼저 위 내시경부터 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에서 뭐 특별히 이렇게 기질적 병변이 없더라도 이런 증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성 위 운동 장애로 인해서 기능성 장애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뭐 내시경 후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다면 복부 초음파나 복부 CT 검사를 하는 게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456번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 6월에 담낭 초음파 했었는데 그때 0.5, 0.7mm 용종이 3개 있다고 하셨어요. 5mm, 6mm, 7mm겠죠? 근데 7개월 만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3개 중에 2개는 사라진 것 같고 1개만 남아있다고 하셨거든요. 사라진 2개는 용종이 아니라 담석이었다고 하시는데 담석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들어봤는데 없어진 게 맞나요? 그래서 이제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3개의 용종을 확인했고요. 그 중에 이제 1개만 남아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그게 용종이 아니라 담낭 결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초음파를 정확히 보면 담낭 결석과 담낭 용종은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낭 결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초음파 후 음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게 그냥 단순한 이제 혹인지 결석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에 그 후문형이 없었으니까 세계 용종으로 진단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담낭 용종이 우리가 종양성 용종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해보면 담낭에 콜레스테롤 용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콜레스테롤 용종은 다발성 용종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고 이게 콜레스테롤 용종은
콜레스테롤 이 덩어리가 담낭벽에 붙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게 이 아주 설기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도 어떤 데는 쉽게 내려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콜레스테롤 용종이 3개가 있었던 게 그중에 뭐 한두 개는 씻겨져 내려가 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석은 뭐 이건 아마 그게 담석이었다면은 이미 이제 처음에 초음파했을 때 구분이 됐었겠죠. 슴슴옥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열흘 전 복부 MRI에서 총당간에 담석이 있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검사 수치상으로는 이상이 없었는데 오늘 체온이 37.2도입니다. 폐혈증이 걱정되는데 바로 응급실을 가야 하나요? 일디 소화기 내과 외래 예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도 될지요. 그래서 이제 총당간에 담석이 있는데 이제 체온이 37.2도인데 이게 폐혈증을 걱정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뭐 혈액 검사상 뭐 이상이 없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원칙적으로 총당간에 담석이 있으면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행성 담도 내시경을 통해서 이게 그 12장의 담도 팽내부를 통해서 거꾸로 들어가서 담석을 얼마든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는 37.2도가 이게 이제 발열인가? 사실은 37.2도는 엄격한 임상적인 의미에서 발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Tmax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의 상한치 그 정도.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게 담도 염 때문에 왔다면은 이미 혈액 검사상 이렇게 이 담도 폐색의 그런 이제 혈액 검사상의 수치들을 나타내서 있고요. 보통 열이 나게 되면 뭐 한 38도 이상 이런 식 38도, 39도 이렇게 나고 그 정도 되면 이제 통증도 성복부 통증도 유발이 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시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지금 증상이 없는 그냥 총당간 결석이라고 봐야겠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급하게 뭐 응급실로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하셔서 예, 외래에서 진료를 하시고 나중에 담도 내시경으로 담석을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담석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한은정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성 호르몬이 담낭 통증과 연관이 있다고 드는 것 같은데 생리 주기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다면 주기 중 언제 통증이 심할까요? 담낭 통증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제 담낭 결석을 이게 발생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 결석 때문에 나중에 어떤 통증이 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자체가 담낭 통증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6년 전 동네 병원에서 초음파로 담석이 있다고 큰 병원 가라 하셔서 대학병원에서 CT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 후로 한 번씩 우측 상복부 통증이 있는데 그럴 때 병원 가서 초음파하면 담석은 안 보이고 담낭이 살짝 부어 있다고 합니다. 담낭이 왜 붓는 걸까요? 담낭 초음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초음파 결과는 시술자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술자가 어떻게 정확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견이 꽤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CT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충분히 객관성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CT 검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CT 검사에 해상이 안 되는 결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는 결석이 보이는데 CT에 안 보인다 그러면 결석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담낭 결석이 있고 반복적으로 그 상복부 통증이 있으면은 이 통증이 담낭 결석과 유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주치의랑 충분히 상담을 해서 이거를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시는 게 좋겠네요.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대부분 제 강의 내용 중에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제 강의 내용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하시면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문제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담낭 결석은 거의 대부분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아마 유병률이 한 2 내지 4% 정도 되는 걸로 보고를 하고 있고 담낭 결석이 있더라도 거의 7, 80%는 굳이 증상이 없어서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어, 어, 그 유증상, 그 담낭 결석 때문에 증상이 유발될 경우에는 그는 수술적 제거를 하는 게 가장 현재까지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과연 담낭 결석과 관련이 됐는가를 판정하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사례를 보여준 중에 환자도 수차례 병원을 응급실을 반복해서 방문을 했는데도 어떤 위장관 장애로 진단을 내리고 그냥 방치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결론은 나중에 이제 본인이 계속 반복해서 느껴왔던 이제 고통이 결국은 이제 담낭 결석 때문에 결론이 났고 치료 수술 후에 그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그 담낭 관련된 증상을 잘 구분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그런 불필요한 반복적인 그런 통증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담낭 관련 증상들 비슷한 증상이 반복되면 가까운 특히 담낭 수술을 진행하시는 외과 선생님하고 잘 상담을 해보시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